여러분, 제가 오늘 엄청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완전 소름 돋는 신점설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무당집에 신점을 2번을 봤거든요. 한 번은 2년 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전화로 신점을 봤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했던 일들이 실제로 올해에 몇 가지가 일어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한 게 이 의미였구나. 호로로로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한 번 더 신점을 보러 가야겠다 해서 이번 달 12월 초에 신점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도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연말 연초니까 약간 신점, 사주, 내년의 운세 이런 거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얼른 해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렛츠고! 제가 이 신점집한테 처음 점사를 받던 거는 호주에서 제가 지내면서 약간의 번아웃, 좀 슬럼프가 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호주에 있으면서 알게 된 한국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그 언니가 한국에서 신점을 본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랑 언니 어머니랑 같이 신점을 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생겨서 나도 그분한테 신점을 좀 봐보고 싶다 해가지고 명함을 받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호주에 있을 때니까 한국으로 가가지고 신점을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방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까 전화 상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 날짜를 잡고 예약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제가 전화 상담을 잡은 날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했을 때 여행을 하다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제 전화를 보이스톡으로 했었어요.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 상황이고 여행지다 보니까 뭐 신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저에 대한 거를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점을 보러 가건 사주를 보러 가건 어디를 가건 간에 항상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외국을 나가야지 잘 풀린대요. 저는 이 얘기를 외국 나갈 생각이 없을 때부터 어떤 사주집을 가건 항상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갔던 사주집 중 하나에서는 너는 영어를 하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영어 공포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영어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어를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약간 나 영어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사주를 보고서 진짜 한 1년 정도 후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가지고 해외를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이 달라지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보건 간에 항상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는 해외를 나가야 더 인생이 잘 풀릴 팔자다. 결혼은 너무 이르게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글을 쓰는 직업을 하거나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제가 뭐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를 하는 방향성들이었어가지고 저는 항상 사주집을 가건 신점집을 가건 나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어떠한 거를 발견한다기보다는 내 사주 팔자에 맞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감흥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전화 사인점을 볼 때도 사실 그다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다른 집에서 들었던 말들 또 똑같이 해주시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물론 이게 2년 전 일이니까 완벽하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고 저한테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 무당분도 저에게 당연히 똑같은 말 하셨어요. 언니는 외국을 나가야지 숨통이 좀 트일 거예요. 글 쓰는 일이나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계속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이제 당연히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서 5가지인가 6가지인가 그 기운을 이제 분석을 하고 나랑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탕으로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뭐 흙, 뭐 물, 불 이런 성분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성분, 똑같은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이제 사주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이 사주를 잘 보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신점 같은 경우는 무당분이시잖아요. 신을 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년월일이랑 이름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는 전화로 신점을 본 거였기 때문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빛이 잘 나온 사진을 이제 여러 장 그분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 사진을 띄워주시고서 제 생년월일이랑 이름, 어디 옷이인지를 이제 딱 들으신 다음에
다음에 신한테 좀 기도 드리듯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생 보성 오씨 가해 하은 양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 신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은 할머니 시인을 모시는 것 같았는데 그 신이 이제 이야기해주는 거를 저희한테 뭐 전달을 해준다든지 느껴지는 기운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할머니 신이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가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아빠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놀랐던 게 제가 아빠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아빠 쪽에서도 특히 할머니랑 성격이 진짜 비슷한데 아빠 생년월일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아빠 가족들 중에서도 할머니를 좀 특히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할머니 생년월일이랑 아빠 생년월일이랑 이런 걸 이제 입력을 하시더니 아마 느껴지시는 대로 얘기를 한 거겠죠? 할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래서 아빠가 이랬고 그게 나한테 이러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걸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다 싹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헐? 어떻게 이런 거를 다 맞추지? 두 번째로 대박이다 했던 건 그때는 제가 싱글인 상태였는데 저보고 남자 운이 곧 있다는 거예요. 아마 4, 5월쯤 될 쯤에 사람이 한 명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멀리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신점을 봤던 게 1월, 2월 정도였는데 진짜로 4, 5월 정도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저 멀리 섬나라 영국에서 온 친구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때도 그 친구를 만나고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잠깐만 그때 내가 1월에 본 신점에서 한 4, 5월쯤에 멀리서 온 사람 만날 거라 그랬는데 진짜 만났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름이 돋았던 건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뭐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언니가 가족 중에 이 사람이랑 이 사람한테 잘하는 게 언니가 살풀이를 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로 이번 여름에 그분이 언급하셨던 일들이 몇 가지가 생겼고 진짜 제가 이 가족 구성원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그때 신청을 봤던 게 머릿속에 싹 스치면서 내가 지금 한국에 있을 때 가서 한번 직접 그분에게 다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8월 달에 친구랑 같이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근데 예약이 다 차 있어가지고 12월이 되어서야 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초에 갔다 온 거예요. 한 번 더. 그 신점 집이 위치가 당고개에 있거든요. 당고개가 저희 집에서 되게 먼데 거의 강원도 여행하는 느낌으로다가 당고개까지 이제 찾아갔어요. 당고개역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산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 밑으로 보이는 게 무당집들이 촤라라라 있는 거예요. 당고개역에. 당고개가 약간 무당 신점 이런 데로 좀 유명한 지역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신점집을 갔어요. 그분을 처음으로 실물로 뵌 거였는데 무당의 무서운 이미지 이런 느낌이랑은 완전 거리가 먼 너무 청순하시고 여리여리하신 분이 나오신 거예요. 되게 젊어 보이셨어요. 무당집은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되게 인상이 좋으시다. 너무 막 참하시고 너무 선하신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점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신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름 얘기하기도 전이고 생년월일 얘기하기도 전인데 보자마자 대뜸 언니 왜 한국에 있어요? 이래가지고 하고 놀랬어요. 제가 2년 전에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 이제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학교 졸업을 해야 돼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해외로 나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로 한국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시면은 적어도 2년은 나오기 힘드실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다시 해외를 나갈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랑 해외를 나가기까지 그 텀이 딱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에 싹 스치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당황을 하니까 저희 구면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깜짝 놀란 게 보이스톡을 했던 게 2년 전이지만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분이 구면인 걸 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이후로 번호도 바꿨고 카카오톡 계정도 탈퇴하고 새로운 번호로 다시 가입을 했었고 그때 연락을 드릴 때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문자 번호로 연락을 드린 거여가지고 제가 이전에 예약을 했다는 게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모두 다 새로운 번호,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이어가지고 근데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언니를 어떻게 잊어요? 우리 그때 전화로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2년 전이라 점사 보러 오신 분들 정보를 저장해두진 않아서 저도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아마 되게 시끄러운 데에서 통화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때 차 안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했었어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점사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녹음은 따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그 내용들을 다 적어왔거든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단 다시 제 이름이랑 생년월일, 성본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오색기를 들고 계셨는데 5개 색깔에 5개 깃발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신한테 말을 거시는 거겠죠? 뭐 보성우 씨 가문의 딸 하은 몇 년 몇 월 몇 일생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 오색기 깃발을 이렇게 촥촥촥 뽑으세요. 저한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휴 여자 인생 치고 굴곡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당 분들마다 말씀하시는 어투나 분위기나 이런 게 다 다르시겠지만 이분은 약간 좀 힐링 스타일이세요. 좀 상담사 같은 그런 스타일이 좀 있으시거든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이제 느껴지시니까 아휴 이거를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더니 제 눈을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눈을 못 보겠어요. 눈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러면서 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럼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더 이렇게 그냥 활발하게 굴곡이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랬겠죠.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자 인생 치고 굴곡이 너무 많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스토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20대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제가 사주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가 초년이고 뭐 열심히 복을 쌓아가지고 대성을 하면서 말년에 복을 누리는 사주래요. 그런 걸 이제 사주에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는 한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막 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제가 연애, 결혼 이런 거 관련한 거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가장 저에게 잘 맞는 사람인가요? 제가 결혼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애는 낳는 게 좋을까요? 안 낳는 게 좋을까요? 막 이제 이런 걸 여쭤봤는데 저한테 최근에 만났던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의 직업까지 맞추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듣고서 이분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눈앞에 이런 게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거예요.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20대에 인연이 있기는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인연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20대에는 그냥 일에 더 또렷하게 집중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거면은 저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다 괜찮은 사람, 마음이 좀 넓고 날 보살펴주는 사람,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걸 존중하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서 이왕이면은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괜찮겠네요.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언니가 하고 싶은 활동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이런 거를 더 외국 사람이 존중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외로움이 깊게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거든요. 저 좀 외로움 많은 편이거든요. 외로움이 되게 많은 성격인데 그거를 최대한 제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좀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거를 딱 말씀을 하시면서 언니는 마음에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거를 바쁘게 채우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언니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건 사고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일복이 터져가지고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건지 아무튼 되게 정신이 없고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은 언젠간 지칠 텐데 언젠간 번아웃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좀 마음이 쓰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상담은 진짜 거의 힐링 세션 그 자체였어. 근데 사실 사람이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나만 알고서 뭐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만 공유했던 모습들, 나 혼자 좀 속으로 삭혔던 그런 모습들을 그분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뭔가 내 진짜 모습을 들킨 느낌. 그래서 완전 발가벗겨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진로 얘기, 일 얘기 이런 것도 하셨는데 그분은 영상에 계속 집중할 거를 좀 권장을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글을 계속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는 하거든요.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전문적으로 글을 쓴다든지 막 출판을 준비하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글을 놓지 말라고 강조를 하셔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러다가 나중에 글로 대박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제 그때 가서 대박
그때 그 무당이 말해준 게 진짜 맞았네. 완전 소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한테 영상과 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의 성격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맞추셨는데 이거는 남들도 다 아는 저의 모습. 예를 들면 제가 엄청 진취적인 거.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완전 직진을 하고 후퇴는 없다. 이런 모습이라든지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은근히 멀티가 안 되는 스타일인 거. 깡따고 센 거. 혼자서 처음부터 기획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일이 좀 잘 맞는 거. 그런 것들 다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성격은 저렇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랑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성격 중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지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생각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잡생각이 전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잠에 잘 못 들거나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항상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 생각의 갈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하느라 피곤할 것 같다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보고 20대 때는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이 없을 거래요. 20대는 단단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막 피곤하고 과부하가 올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은 고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심할 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저보고 자꾸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안 아프거든요? 근데 2년 전에도 전화를 할 때 저한테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몇 달 후에 한국 갈 일이 있었어서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막 아플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게 그분은 저의 기운을 느끼시는 거예요. 뭐 저의 몸 상태 이런 거를 그대로 그분은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뭐 크게 아픈 일은 잘 없지만 잔병치레가 조금 있기는 해요. 이제 너무 바쁘게 살고 좀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거든요. 뭐 밥을 잘 못 챙겨 먹을 때도 있고 잠을 진짜 불규칙하게 자요. 근데 저는 항상 평생을 그냥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아왔으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 저의 기운을 느끼시고서 몸이 어디 아프냐, 몸이 엄청 지금 피곤하다,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 진짜 몸을 잘 챙겨야 되나 보다. 내가 남들에 비해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몸에 피곤한 상태가 좀 높은 상태일 수 있겠다. 새해에 들어서는 정말 건강관리 잘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잠을 꼭 일정한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자는 거를 좀 새해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뭐뭐뭐 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전달하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니는 몸만 안 아프면 쉴 새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특히 몇 살 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까지 말을 하셨어요. 과부하 오지 않게 조심하라고. 아 나는 진짜 몸만 안 아프면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년부터는 진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피곤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과연 한국에서 살까요? 외국에서 살까요? 외국에서 산다면은 어느 나라에 살게 될까요? 막 이런 것도 여쭤봤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들어오더라도 홈그라운드는 외국으로 두는 게 좋대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한정적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래요. 내가 외국에 안 나가도 외국에서 계속 저를 부를 거래요. Come on. 과연 제가 진짜 외국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살게 될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려면은 30살, 40살이 될 때야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랑 30살, 40살 될 때까지 계속 함께 하셔야겠죠? 이렇게 요즘 연말 연초이다 보니까 막 사주, 신점 이런 거 엄청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이 너무너무 재밌는 신점 썰을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봤고 저는 완전 샤머니즘 이런 거 100% 믿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재밌잖아요. 제 사주 같은 것도 보는 거 좋아하고 신점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그러는 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주에서 뭐라고 했건 신점에서 뭐라고 했건 타로에서 뭐라고 했건 간에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 나고 결국 나의 선택인 거니까 사주랑 신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은 말은 새겨듣고 안 좋은 말은 흘려듣고 아 역시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살아야 하는 팔자대로 내 사주대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조심하라고 한 거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건강을 조심하라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대신 인생의 중대사 같은 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뭐 사주, 타로, 신점 이런 거 다 흘려듣고 나를 믿고 내 선택을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근데 이런 샤머니즘 얘기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공유를 해봤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완전 이제 연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았고 2025년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애정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다 2025년에도 너무너무 잘 살았으니까 2026년에도 또 너무너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항상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할 수는 없겠지만 잘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힘든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인 거고 백날, 첫날 기쁜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해봐요. 그러면은 무뎌져가지고 나중에 감흥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인생에 고비가 있으니까 고비를 이겨내면서 뭔가 성장도 하고 한 단계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고비를 겪다가 기쁜 일이 오면은 또 그 기쁜 일을 엄청 충만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치만 고난과 역경이 있건 행복한 일, 성공이 있건 2026년도 한번 잘 소중하게 살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